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은 해저를 따라 19,000km가 넘는 초고속 광섬유를 통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케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서유럽 등 12개 국가를 연결하고 세계의 대양을 지나는 근래 최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2025년 완공 예정을 위해 미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소재 기업들과 중국이 함께 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두 중국 기업은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초 이 계약에서 유력하다고 예상했던 중국의 케이블 공급 업체 HMN테크가 아닌 미국 기업 서브컴을 최종 케이블 공급 업체로 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HMN테크는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했던 혐의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 빠져나간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입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여러 건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몰아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해저에 설치된 케이블의 단면도입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부식 방지용 폴리에틸렌, 수겹의 폴리프로필렌, 구리, 광섬유 등이 층층이 쌓인 두꺼운 케이블 선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바닷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현되고 있는 이 선은 현재 전 세계 바다 밑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해저 케이블들을 나타낸 일련의 지도입니다. 전 세계에는 529개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1440개의 해안 지역에 착륙 지점이 존재합니다. 모든 해저 케이블을 한 선으로 이으면 총 길이는 약 140만 킬로미터로 이는 지구를 약 35바퀴 돌 수 있는 양이죠. 2023년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7%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텔레지오 그래픽은 매 10조 달러의 금융거래가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전세계 소식들을 알 수 있는 건 사실 하늘 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보다 땅 위에 설치된 수많은 통신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의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로 이어진 해저 케이블은 불과 단 3나라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단일 국가로 지구에서 달을 뛰어넘는 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두 국가는 달과 지구로 왕복할 정도로 많은 케이블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20만 킬로미터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직 달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독보적인 위치를 위협하기 시작한 한 곳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처음부터 중국이 이 해저 케이블 산업을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데이터와 금융거래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통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 지도자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1대1로 백서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국가 간의 상호 주권과 안보 관심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인프라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정보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육지와 해양 인프라를 잇는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이전까지 4년간 모습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해저 케이블 육성 정책으로 해저 케이블 수주 건수는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참여뿐만 아니라 직접 해저 케이블을 소유하는 사례도 늘어 중국 국영 기업들은 2020년 이전 단 2건에 불과했던 해저 케이블 소유권이 2021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중국이 공급하는 케이블로 해저 케이블을 완공했거나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인 중국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다른 세 나라보다 늦게 이 해저 케이블 산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중국과 무역거래가 많은 지역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다른 기업보다 평균 20%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은 이것을 단순히 해양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이며
중국과 연결되는 국가 간의 상호 안보를 바탕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미국 상원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최고 정보 책임자들은 중국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 기업들에게 이들과의 거래를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 화웨이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 회사인 싱텔옵터스를 고의적으로 해킹해 침입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호주에서 중국산 통신 제품들이 호주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주장에 반발했지만 리치 파이필드 통신부 장관과 스콜 모리슨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통신 보안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화웨이의 주도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솔로몬 제도와 호주, 파푸아뉴기니 세 나라를 잇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호주가 직접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은 중국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대만과 홍콩, 필리핀, 중국 본토를 잇는 해저 케이블 산업인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 설치를 끝내고 사용을 위해 사용 승인 신청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지만 미국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완성된 케이블 네트워크는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세계은행은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키리바시, 나우루 등 태평양 섬 국가를 잇는 대규모 해저 케이블 사업을 발표합니다. 이 사업에는 모든 국가의 모든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공개했으며 일본, 프랑스, 중국 기업이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입찰에서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출해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세계은행은 모든 참가자가 필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절차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지역 일대는 현재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는 곳이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모여있는 괌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맡고 있는 것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핵심 소비자이자 핵심 공급자이기 때문인데요. 2017년을 기점으로 구글과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해저 케이블 사용량이 통신 회사의 사용량을 뛰어넘은 이후 지금은 전체 해저 케이블 사용량의 70%가량이 미국 거대 IT 기업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미국은 미국과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 성장하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참여 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완공 기준 2025년 한 건도 갖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받는 상황에 대해 폭로했으며 중국 정부가 대만과 전쟁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에게 대만 단교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려고 했던 시도와 스마트폰을 감청한 혐의 등을 포함해 수십 가지 정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4월에는 중국 선박이 대만 본토와 대만 마스 제도의 섬들을 잇는 두 곳의 해저 케이블 선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는 이것을 중국 본토와 비교적 가까운 섬들에 대해 대만의 통신 시스템 무력화를 연습하고 있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이것을 이용해 중국의 인터넷 인프라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